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는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단원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풀이는 여러분이 자신 있고 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봐도 되고요. 잘 모르는 거는 여러 번 봐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몇 번 푸냐면 벌써 한 5번은 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제 이 풀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 번은 찍다가 그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메시지가 떠서 다시 하자. 다시 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막 설명하면서 찍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야. 그래서 다시 찍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제 막 찍고 딱 폰을 봤는데 폰이 꺼져 있는 거야.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3번을 이미 선생님은 풀었는데 오늘 또 풉니다. 선생님이 4번 풀면 여러분은 5번은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내가 완전히 습득하겠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100% 이해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 번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여러 번, 아는 문제는 좀 빠르게. 자, 단원 마무리 문제 지겹지만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1번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이다. 자, 음수 마이너스 9는 제곱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음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이 없습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X.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양수 A는요. A가 양수이면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고요. 그리고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같이 가집니다. 그러면 양수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양음 제곱근 같이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루트 A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루트 16 같은 경우에는 16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루트 16은 플러스 4만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양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이 2개지만 양수는 제곱근이 항상 2개예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근데 0의 제곱근은 몇 개? 네, 0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수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다. 10을 제곱하면 뭐 되죠? 100이 되죠. 자, 제곱해서 100이 되는 양수니까 100의 양의 제곱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췄습니까? 그 다음 2번은 쉬웠을 것 같아요. 쉬웠어야 되는데 12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했다는 거는 A는 루트 12라는 말이고요.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했다는 말은 B는 마이너스 루트 12예요. 그럼 A 곱하기 B는 루트 12에다가 누구를 곱하자? 마이너스 루트 12를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 루트 12에 얼마? 제곱이 되겠죠. 그럼 제곱 루트 상태에서 얼마?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건 제곱근의 성질이죠. 제곱근의 성질 뭐 있었냐면 이것도 A가 양수일 때예요. 양수일 때 루트 A의 제곱도 제곱 루트 상태에서 A고 루트의 A 제곱의 루트도 제곱 루트 상태에서 A다.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었죠. 근데 이런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는 제곱하면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항상 양으로 아니, 이건 아니고. 자,
자, 음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느냐, 일단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놔두고 위에 거는 놔두고 음수의 제곱의 제곱근이다. 얘는 그대로 제곱루트 상세에서 B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제곱루트 상세하면 플러스 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에 뭐를 달고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제곱 루트 상세에서 이게 아니라 4분의 3으로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고 제곱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도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뭐 됩니까? 예,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그대로 19가 나오겠죠. 얘는 맞는 말.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도 제곱해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뭐 된다? 5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 되니까 뭐가 돼요? 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제곱 루트 상세에서 0.3이 되죠. 그런데 앞에 뭐가 더 있어?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마이너스 0.3이다. 비율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풀었고요. 4번. 자, 이것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네요. 자, 144는 누구의 제곱이라고 했죠? 네, 12의 제곱입니다.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했어요. 몇 개는 외워놓으세요. 15의 제곱은 225. 옳지. 그러면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얘는 뭘로 나오겠다? 그냥 제곱 루트 상태에서 12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앞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요.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 제곱 루트 상세에서 10 되고요. 얘는 제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 되지만 괄호 바깥에 있는 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계산하면 12 더하기 6 하면 18 빼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인가 빼기 15죠.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제곱근의 대소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근호환의 수가 큰 놈이 근호를 씌워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 크죠? 반대로 근호가 제곱근이 크면 근호 안에 있는 것도 크다.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즉 근호를 씌워도 근호를 바뀌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 이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되는 것만 우리가 조심해 주면 됩니다. 먼저 루트 26과 6이에요. 6을 비교하려면 둘 다 똑같이 근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6, 6, 36. 6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36이잖아요. 그럼 26과 36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니까? 36이 크니까 근호를 씌워도 36이 크다. 틀렸죠? 그 다음 2를 또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2의 제곱, 루트 4가 되죠. 5와 4를 비교했을 때 5가 크니까 근호를 씌워도 루트 5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루트 16이죠. 그러면 21과 16을 비교하면 21이 크잖아? 그럼 루트를 씌워도 그대로 루트 21이 크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되어야 맞겠죠? 예, 틀렸습니다. 그
그다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랑 똑같은 거죠. 자 12랑 9를 비교해. 12가 커. 루트 씌워. 그대로 루트 12가 커.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 이쪽이 되겠죠. 이거는 맞네요. 4번이 맞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2와 3을 비교해. 3이 커. 루트를 씌워. 루트 3이 커. 양변을 똑같은 양수로 나눴잖아요. 양수로 나누거나 곱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 방향 얘도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6번. 다음 중에서 무리수인 것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정의를 했죠. 뜻을 정의했죠. 즉 유리수가 아닌 놈을 다 찾으면 되는데 루트 49 같은 경우에는 근호가 있지만 얘는 루트 7의 제곱이라서 근호가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유리수 7이죠.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도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요. 제곱 루트 상쇄해서 3 유리수죠. 루트 3.6이에요. 왠지 36이 6의 제곱이라서 얘도 왠지 제곱 루트 상쇄해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잘 보면요. 분수로 고쳐보면 10분의 36이야. 그럼 36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로 근호 밖으로 나오지만 10은 제곱수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루트 10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호를 없앨 수 없으니까 뭐다? 무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0.7땡은 순환소수죠. 9분의 7이라는 분수랑 같으니까 얘도 유리수. 루트 36분의 25는 36도 제곱수, 25도 제곱수, 근호 밖으로 나와서 6분의 5 분수로 나타내지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근호를 벗길 수 없는 3번이 무리수인 것이 되겠죠. 근호 밖으로 모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수학 문제인데 글만 가득하죠. 이런 글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데 그래서 국어가 중요합니다. 자, 1번 같이 봅시다.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아니지. 유리수 중에는 유리수가 분수꼴이잖아. 그럼 분수를 나누었을 때 유한소수로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계속 나눠지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한소수 중에서도 당연히 순환소수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한소수 뭐 추가해주자면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맞는 말이겠죠. 근데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틀렸죠.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무한소수가 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다.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 이건 무리수의 뜻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근호를 사용한 것 중에 아까 봤던 루트 49 같은 거. 얘는 근호를 상쇄하고 7로 나오잖아요.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 0은 유리수도 무리수도 아니다. 0은요. 유리수를 보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죠. 이 정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치?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가 들어있죠. 즉 0은 뭐다? 유리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수라고 했다? 그쵸? 실수라고 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실수의 분류 내용이랑 이 실수의 분류 내용이랑 이 실수의 분류에서 각각 어떤 예가 있는지까지 잘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맞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지요. 채점은 다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자, 첫 페이지 끝났고요. 둘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루트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대소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모두 근호 안에 넣던지 모두 근호를 벗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이런 관계면 모두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요 말이 되겠죠. 즉 루트 9, 루트 A, 루트 16 요런 관계가 된다. 그럼 이 말은 A는 뭐보다 크고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라는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뭐 10, 11, 12, 13, 14, 15, 16은 안 되겠지. 여기 부등호가 등호가 없는 부등호니까 등호를 뺐으니까 10부터 15까지 총 6개의 자연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세수 A는 5루트 2 마이너스 1, B는 5 플러스 루트 2, C는 6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하여 다음 요소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보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대소관계를 물어볼 때 대략적으로 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가 약 1.414 뭐 이렇잖아요. 그냥 1.414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뭐 5 루트 2 빼기 1은요. 여기에 5를 곱하면 5, 4, 27, 5, 4, 7.07 정도고 여기서 1을 빼니까 한 6.xx 요 정도 크기예요. 그다음 B 같은 경우도 5에다가 1.414를 더한다 치면 6.414 정도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A와 B는 요 정도고 C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414를 뺀다고 치면 약 얼마? 4.xx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게 C가 만약 제일 작을 것 같고 A, B 사이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되겠죠. 먼저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자. 자, 이러한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보자? 빼보자. 차를 구해보자. 차를 구했을 때 이 결과가 양수면 그대로 부등호 방향, 요 방향으로 가고 음수면 마이너스면 부등호 방향이 또 그대로 가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죠. A에서 B를 빼보자. 빼면 5 루트 2 빼기 1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를 빼줬습니다. 괄호 꼭 쳐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배해줍니다. 분배해서 풀어주면 5 루트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 자,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5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4 루트 2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자, 얘의 크기를 잘 보면 4 루트 2는 루트 32랑 똑같고요. 16 곱하기 2니까 32. 얘는 36이 루트 36이랑 똑같죠. 루트 36이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결과가 음수입니다. 음수면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A와 B 사이의 대소관계로 갑니다. 즉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로 C가 제일 작았단 말이야. 그럼 C랑 누구를 더 작은 A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C랑 A를 비교해보자. 그럼 A에서 C를 빼볼게요. 그럼 5 루트 2 빼기 1 빼기 6 마이너스 루트 2 가로 해줄게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5 루트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2 되겠고요. 6 루트 2 마이너스 7이 되겠어요. 자, 6 루트 2는 얼마냐? 6 루트 2는 66, 36이니까 루트 72랑 똑같고요. 얘는 루트 49.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죠. 그럼 그 결과는 그치?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양수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A와 C 사이에 가게 되어서 A가 C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요 세 개의 대소관계를 잘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크고? 네,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A가 더 크죠? A가 크고요. 그 다음 C가 크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실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빼서 그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대소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루트 1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35는 A 루트 7이다. 얘를 잘 비교해보면 얘는 보니까 얘는 근호 밖으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얘네 둘 다 근호 밖으로 안 나오자. 그럼 얘를 곱하기 제곱근의 곱하기를 이용해서 곱하기해서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개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12 같은 경우에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으로 쪼개주고요. 15는 3, 5, 15밖에 없잖아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5로 쪼개주고 35는 5, 7, 35밖에 없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7로 쪼개주고 이렇게 쪼개줘 보면 위에 제곱근의 곱셈에서 배운 내용 이용해서 쪼개줘 보면 얘는 루트 4니까 루트 2의 제곱 2가 되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제곱 3 되고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5의 제곱 5가 되고요. 루트 7 혼자 남죠. 그러면 얘네 다 계산하면 2, 3은 6에 6, 5, 30 루트 7 루트 7 앞에 붙어있는 숫자 A는 누가 된다? A는 3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근의 곱셈에서 근호를 지붕 루트를 하나로 합쳐줘도 되고 쪼개줘도 되고 문제를 풀 때 편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 11번 보겠습니다. 루트 18 나누기 루트 6 곱하기 3 루트 3은 자 얘를 먼저 곱하기 나누기는 이 계산 순서가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는 앞에서부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분수로 고쳐보면 루트 6분의 루트 18이란 말이야. 여기에 3 루트 3이란 말이죠. 그럼 근호를 하나로 합쳐서 6분의 18이죠. 여기에 3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네, 약분이 됩니다.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6, 1은 6, 6, 3, 18. 즉,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루트 3, 루트 3, 3이니까 3 곱하기 3,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호를 하나로 합쳐서 분수를 약분해 줄 수 있는데 요 근호 상태에서도 바로 약분해 줘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도 루트 6분의 루트 18 있으면 그냥 바로 6, 1은 6, 6, 3, 18 약분해주고 루트 1은 그대로 1이잖아. 있으나 만하고 루트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약분해줄 때는 근호를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근호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 그 다음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분모의 유리화네요.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똑같은 제곱근을 곱해주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분모의 유리화였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모에 루트 5가 있어. 그럼 뭘 곱해주면 됩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주면 된다. 근데 분자에 항이 두 개가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괄호해서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5의 제곱 5 되고요. 자, 괄호 있으니까 분배해서 계산해줘야 돼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빼기 2, 5, 10이죠. 루트 10. 바로 답이 나오나요? 바로 답이 나오네요. 문제 쉽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종류의 분모의 유리화예요.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요것은 분모의 유리화네요. 이것도 분모의 유리화인데, 자, 루트 45가 있는데, 루트 45를 곱해주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45 같은 경우에는 루트 9, 45,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3이 근호 밖으로 나와서 3루트 5죠. 그럼 3루트 5분의 5는
루트 45를 곱해줄 필요 없이 요 근호가 있는 부분 루트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루트 5, 루트 5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준다. 그럼 3, 5, 15가 되고요. 5 루트 5가 됩니다. 약분해서 3분의 루트 5인데 여기서 루트 5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3분의 1의 루트 5다. 이렇게 적어주면 a 값이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루트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분자분모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네, 분모에 있는 제곱근 루트 3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루트 3, 루트 3은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만 3분의 2의 루트 3이다. 이것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b 값은 루트 3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3 결과는 얼마? 1과 같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분배 법칙으로 풀어줘야 되죠. 루트 3, 루트 5 곱해주고 루트 3, 4 곱해주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분배 법칙에서 마이너스 음수가 괄호에 곱해져 있으면 음수를 곱해주는 게 편리하다. 그럼 루트 3, 루트 5 곱하면 루트 15고요. 더하기 루트 3, 4 곱하니까 4 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15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5로 하면 마이너스 5 루트 5 곱하기 루트 15인데 루트 15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잖아요. 그럼 루트 5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루트 3으로 바로 적어주겠습니다. 물론 루트 75이고 얘는 25 곱하기 3이라서 5 루트 3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요. 2 루트 5, 3, 15 되겠죠. 자, 종류가 같은 제곱근끼리 더해줘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앞에 1이 있다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2의 루트 15 다음 루트 3 보면 4 빼기 5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정답이 있나요?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3 루트 15네요. 15 3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3 정답은 얼마?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15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제곱근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에서 잘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B의 좌표가 0이고요. C의 좌표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BD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다. 그럼 BD는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루트 2. 이쪽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얼마? 루트 2가 됩니다. 둘 다 루트 2가 됩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 Q점의 좌표부터 살펴보면 0점에서 루트 2만큼 더 간 곳이 되겠죠. 이 점은 0점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Q점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Q점의 좌표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이 P점의 좌표가 중요합니다. P점의 좌표는 뭘까 생각해보면 P점은 0에서 일단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0점에서 항상 시작하죠. 0점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 1만큼 간 다음에 얼만큼 돌아왔어요?
루트 2만큼 돌아왔죠. 그죠? 자, P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돌아왔어요. 왼쪽은 빼기죠, 빼기. 루트 2만큼 돌아왔다. 그럼 P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P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PQ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PQ의 길이는 Q에서 P의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루트 2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2 루트 2 빼기 1이 되겠네요. 2 루트 2 빼기 1.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 다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 16번 사다리꼴의 넓이네요. 사다리꼴의 넓이. 자, 같이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S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죠. 자, 얘는 이건 그냥 가로 있으나 다 더하기니까 가로 있으나 많아져. 그럼 다 더해보면 2 루트 5 더하기 루트 6이 되고요. 이거 약분 먼저 해주면 여기에 얼마를 곱하는 거? 루트 2를 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하면 2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2의 루트 5 곱하기 2 루트 10이 되고요.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이 12. 여기서 얘는 더 간단히 되죠. 2 루트 10. 여기는 제곱수가 없어서 그대로 루트 10인데 루트 12 같은 경우에는 4, 3, 12. 2 루트 3이죠. 그래서 넓이는 2 루트 10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분의 24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x의 값을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되려면 요 놈이 x분의 240이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요 내용에 중점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루트 x분의 240이 자연수라는 말은 x분의 240이 제곱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되기 위해서 240을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240을 소인수분해 하면 뭘로 먼저 나눌까요? 2로 나누면 120,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그럼 3 곱하기 5. 즉 240은 2의 4제곱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분의 240은 x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15.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2의 4제곱은 제곱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누가 15가 문제예요. 15가 제곱수가 아니라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애들은 x가 약분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즉, 요 말은 얘가 제곱수가 된다는 말은 x가 15이거나 또는 x가 15에 요거 x가 위에 거랑 약분이 돼야 되니까 2가 되면 이건 2의 세제곱이 돼서 이번엔 8이 근호 밖으로 못 나오잖아. 그래서 2는 안 되고 2의 제곱이거나 또는 x가 15 곱하기 2의 4제곱이거나 그러면 1이 되니까 분자분모 모두 약분돼서 1이 되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 요 놈이 x분의 240이 제곱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x는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얼마?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15가 될 때 x분의 240이 뭐가 되고 제곱수가 되고 그러면 근호가 제곱 루트가 상쇄돼서 루트 x분의 240은 자연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9번 xy가
0보다 작고,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작고 x가 작다. 자, xy가 0보다 작고 x가 y보다 작다는 말은, 자,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건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근데 x가 더 작다는 거는 x가 음수이고 y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루트 x 제곱은 x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죠? 루트 x 제곱에서 x가 음수면 그 결과가 양이 돼야 되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 양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2x의 제곱 같은 경우에 얘는 음수인데 x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2 음수가 또 달려있죠. 그럼 얘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양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곱 루트 상쇄하면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y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되고요. 제곱 루트 상쇄하니까 y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죠. 플러스 2x고요. 그 다음 y인데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이다. 이렇게 답안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4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이거 x 부호, y 부호 잘 구했는지 이거 1점 되겠죠. 뭐 좀 후하게 준다면 0.5점, 0.5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하나라도 점수를 더 주고자 한다면. 그리고 요 각각의 항들이 요렇게 변한다는 거, 식을 요렇게 바꾼 거, 요게 1점이 되겠고 요 답이 2점이 되겠고 요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뭐 이 각각의 항을 나타내서 1점 받아도 되고요. 이 식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요게 다 나타나잖아요. 위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거에서 1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식을 변형하는 과정과 답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고 20번도 한번 볼게요. 20번 루트 6천은 루트 60의 a, b이고 루트 60분의 0, 루트 0.6은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루트 6천은 루트 60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루트 6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루트 60 곱하기 루트 100이니까 뭐예요? 10 루트 60이죠. 그러면 a는 얼마? 10이 되고요. 그 다음 루트 60분의 b 값을 구해보자 했으니까 루트 60분의 루트 0.6이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분을 해야겠죠. 아이고. 하나로 합쳐볼게요. 60분의 0.6 분자분모에 똑같이 10씩 곱해주면요 60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루트 100분의 1이네요. 얼마? 얘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b 값은 얼마다? 10분의 1이다. 그래서 ab의 값은 10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각각의 구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a 값을 잘 구했느냐? 그럼 1점. b 값을 잘 구했느냐? 그러면 1점. ab 값 답을 구했느냐? 1점. 해서 3점짜리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물론 그 과정도 옳아야 됩니다. 이 a 값을 구하는 과정, b 값을 구하는 과정이 옳고 답도 맞으면 1점 이렇게 주겠죠.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넓이가 각각 5, 45, 125인 정사각형을 이어붙여서 이런 도형을 만들었대요. 계단 모양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 모양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작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죠?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 중간 정사각형 넓이가 4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45. 그 다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25겠죠. 맞습니까? 얘를 간단히 해보면 루트 45는 95, 45니까 잠시만요. 삐뚤어진 것 같죠? 95, 45니까 3 루트 5랑 똑같고요. 루트 125는 25 곱하기 5 루트 5랑 똑같겠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자 요렇게 둘레의 길이는 지금 루트 5인 게 하나, 둘, 셋. 그 다음 루트 45가 하나, 둘. 그 다음에 5루트 5가 하나, 둘, 셋 되고 요 부분을 더해줘야 되죠. 요 부분을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서 한 번에 루트 125로 더하면 되겠다. 자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을 잘 보면요. 일단 루트 5가 몇 개? 2개, 2 루트 5. 그 다음 4 루트 5가 몇 개 있죠? 4 루트 5가 1개, 2개. 3 루트 5가 루트 45, 3 루트 5가 몇 개? 2개 있죠. 그러면 더하기 2, 3은 6 루트 5. 그다음 또 다른 색으로, 초록색으로 5 루트 5도 하나, 2개가 있죠. 5 루트 5도 하나, 2개 해서 10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이 얼마? 5 루트 5고요. 얘랑 다 더한 것도 얼마예요? 요 세 개를 더한 것도 5 루트 5가 되겠죠. 또 5 루트 5가 몇 개? 2개 해서 10 루트 5가 되겠죠. 얘네를 다 더해주면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루트 5다. 결국 28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였다. 서술형 문제였으면 어디서 점수를 주면 될까요? 요 한 변 잘 구했는지. 한 변. 1점. 1점. 주고, 요 둘레를 구하는 식을 잘 세웠는지 1점 주고, 답이 맞는지 1점 줘서 5점 문제로 만들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잘 구했는지 점수 주고, 식을 잘 세웠는지 점수 주고, 답이 맞는지 점수 주고, 이런 식으로 서답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래도 1회고 한 학기 시험을 보긴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긴 보는데, 그때 이제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또 유형의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서술형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 풀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 풀면서 계속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